오늘도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야기는 활동 사진에서 동영상까지 이런 제목이야.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시도되었던 그 단순한 연속 사진에서 우리가 영화라고 부르는 단계까지 어떤 변화를 거쳐서 왔는가에 대해서 앞으로 몇 번에 나누어서 좀 얘기를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 자, 영화지 영화. 일단 이런 영화를 아까 말한 대로 과거에는 활동사진, 영어로는 모션 픽처 이렇게 불렀다고. 그리고 지금은 동영상이라는 말이 잘 쓰이지. 이것도 역시 영어로는 똑같이 무빙 이미지. 자, 그럼 이런 영상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뭘 하긴 뭐래, 영화를 만들지, 그치? 그러면 영화는 만들어서 뭐 하는 거지? 당연히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지. 그 어른들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들어봤니? 뭐니 해도 장타령이 제일이다. 이게 속담인지 아니면 그냥 전해져 오는 속담 비슷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들어봤어? 뭐니 해도 장타령이 제일이다. 요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그 옛날에 왜 장이 서잖아. 그러면 그 장터에서 돈을 제일 아주 알차게 많이 버는 사람이 장사꾼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판 깔아놓고 장타령하는 사람이다 라는 데에서 시작된 얘기야. 그래서 이거니 저거니 해도 어떤 게 제일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빗대서 얘기할 때 뭐니 해도 장타령이 제일이다. 장날 장타령이 제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 많은 데서 구경거리를 쫙 펴놓고서 거기서 이렇게 볼만한 거를 쫙 보여주면서 돈 걷는 게 최고다 이거지. 거기 앉아가지고 장사하고 물건 관리하고 손님 접대하고 나중에 끝나면 짐 싸고 재고 정리하고 이런 거보다 그냥 구경거리 보여주고 현장에서 현금으로 알뜰하게 그냥 돈 쫙 걷고 그냥 가는 게 최고다 이런 얘기야. 이게 그 서양인들이 보통 말하는 쇼 비즈니스의 특징이지. 그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종종 등장하는 대사 있잖아. There's no business like a show business 이런 말들. 이 세상에 쇼 비즈니스 같은 건 없다 이런 말이지. 바로 그런 게 영화라 이거야. 그래서 영상이 발명이 되면서 그 영상이 뭔가를 이제 재현을 해서 보여주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특징 때문에 구경거리를 딱 찍어가지고 다시 보여준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돈을 번다. 바로 그거야. 그래서 이런 영화의 특징 때문에 구경거리 보여주고 돈 버는 상업영화가 이제 처음에 탄생을 하게 된다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영화가 이제 상업영화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지. 영상이 어떤 거를 재현을 해서 보여주는 그런 특징도 있지만 그 재현이 가능하다는 게 일단 뭐가 가능하기 때문이야. 뭔가를 기록할 수 있는 거잖아. 본 그대로 기록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게 바로 기록영화의 시작을 또 만든다고. 다큐멘터리의 시작이 되기도 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얘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영화라는 게 어떤 재밌는 구경거리를 재현해서 보여주고서 그걸로 돈을 버는 나중에 상업영화가 되는 그런 가능성도 처음부터 있었지만 다른 하나의 장르는 있는 그대로를 하나를 기록을 해서 그거를 보게 되는 어떤 다큐멘터리로서의 특성이 있다 이거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는 주로 이 다큐멘터리 장르의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거야. 자, 그럼 이런 시도를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 했는지를 좀 알아보자고. 먼저 그 프랑스의 천문학자가 있었어. 피에르 얀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1874년에 금성이랑 태양이 겹치는 순간을 찍어보겠다 하는 당시로서는 아주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감광판 알지? 감광판. 그 감광판이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프레임씩 딱딱 찍을 수 있는 그런 원통형 카메라를 만드는데 그게 이름이 레볼베르 포토그래피크라는 이름이야. 이름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리볼버 포토그래피라는 이름이야. 리볼버 알지? 그 옛날에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거기에 이제 총알 8개인가? 이렇게 삥 돌려가지고 탁 넣고 착 잠가가지고 쏘는 그 총 있잖아. 그거를 보통 리볼버형 권총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리볼버가 이렇게 그 회전문도 그렇고 돌아가는 걸 리볼버로 하는데 그렇게 돌아가는 방식으로 자동으로 사진이 찍힌다 해서 리볼버 포토그래피, 프랑스 말로는 레볼베르 포토그라피크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다고.
이걸 가지고 이 얀센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일본에서 그 자기가 원했던 천문학적인 촬영에 성공을 해요. 하지만 이거를 아직 영화라고 보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뭐 내러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하여튼 부족한 점이 많지. 최초의 시도니까. 하지만 이게 보통 다큐멘터리 영화사에서 이제 초반부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한 이 시도가 이후에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그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어주기에는 충분했다 이거야. 그러니까는 어떤 시조급으로 역사에 나오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실제 하나의 사건을 연속 동작으로 기록했다는 점, 그 점이 아주 중요해. 자,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막 이제 어느 하나의 기술이 나오면 여기저기서 막 이제 비슷한 시도를 하면서 새로운 것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지. 근데 영국에서 사진사 에드워드 마이브리지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 이름 들어봤지? 아마 영화나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이면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경주마가 훈련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하나를 고안을 한다고. 그게 뭐냐면 말이 뛰는 동작을 자세히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경주마를 이제 어떻게 훈련을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거를 이제 연구를 하는 건데 이걸 위해서 말이 달리는 트랙 있잖아. 거기에다가 쭉 일렬로 12개의 카메라를 설치를 해요. 나중에 카메라 대수가 더 늘어. 근데 일단은 처음에는 12개의 카메라를 이렇게 일렬로 쭉 설치를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말이 뛰면서 사진이 찰칵찰칵 찍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사람이 찍으면은 부정확하겠지. 그래서 옛날에 왜 운동회 하면은 결승점에 이렇게 테이프 쭉 설치해가지고 가슴으로 쫙 이렇게 끊고 들어가잖아. 그런 것처럼 한쪽은 카메라 셔터에다가 딱 연결을 하고 다른 한쪽은 이제 딴 쪽에 붙들어 매가지고 말이 트랙을 달리면서 이 줄을 하나씩 툭툭툭툭 끊고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정확히 그 타이밍에 셔터가 탁탁탁탁 찍히는 거지. 요런 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그 영화 매트릭스 알지? 매트릭스. 거기서 보면 레오가 이렇게 뒤로 촥 제끼면서 총알 피하는 장면이라든가 또 트리니티가 공중에서 합권으로 이렇게 발차기 하려고 붕 떴을 때 그때 360도 카메라 삥 설치해가지고 한 칸씩 다다다닥 찍으면서 360도 전체를 딱 보여주고 시간이 정지한 것 같이 그렇게 보여주잖아. 이게 이미 이 영화 태초에 있었던 시도라 이거야. 그거를 일렬로 해가지고 찍은 거지. 자, 그러니까 시스템은 어떻게 세팅을 한 건지 이제 머릿속에 확실히 그려지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거를 연속 동작으로 쫙 찍는다고. 그래서 말이 어떻게 달리는지를 한 컷 한 컷 정확하게 찍고 그리고 1880년도에는 환등기를 사용을 해서 환등기, 옛날 영사기지 환등기. 뭔지 모르겠으면은 찾아보면 나올 거야. 이렇게 환등기라는 옛날 영사기를 이용해서 스크린에 일정한 속도로 자기가 찍은 사진을 이제 쫙 프로젝션을 해주는 방법까지 고안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속도를 조절해가면서 연속 동작 사진을, 그야말로 활동 사진을 볼 수 있게 된 거지. 이게 당시로서는 엄청난 혁신인 게 뭐냐면 말이 후딱 달리는 거를 하나하나 사람 눈으로는 육안으로 포착이 불가능하잖아. 근데 이거를 보여줬다 이거야. 인간의 눈으로 포착할 수 없는 신세계를 기계의 눈으로 보여줬다 이거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키노아이라는 그런 단어로도 연결이 되는데 이게 이제 인간의 어떤 시각 세계를 엄청나게 확장을 해줬다는 점에서 정말 대단한 시도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요거에 이제 맛을 들린 마이브리지는 어떻게 하겠어? 닥치는 대로 이제 다 찍고 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동물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의 온갖 동작을 다 찍기 시작을 해요.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는 장면이라든지 무용수가 무용하는 장면 이런 거를 찍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머니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여인이 이렇게 물동이를 들고서 쭈그려 앉았다가 딱 일어서면서 들어올리는 장면 이런 것까지 찍는다고. 이런 거를 이제 쫙 이미지를 영상을 찍기 시작하다 보니까 화가들이 마이브리지가 찍어놓은 활동 사진을 참고를 해요. 자기가 그림 그릴 때. 자,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느냐? 이거 크로키 같은 거 그려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어떤 걸 그릴 때 이제 사람 인체에 힘이 어떻게 걸리나 그런 거에 따라서 더 뭔가 액티브해 보이는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 예를 들면 투푸한 선수를 그린다고 쳐봐. 투푸한 선수가 공을 딱 던지는 순간이라든가 던지기 바로 직전이라든가 이럴 때 역동감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거는 죽은 그림이 되잖아. 근데 이런 것들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 마이브리지가 만들어 놓은 활동 사진을 참고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화가들도.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서 생리학자 엔티엔 줄 마레이.
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 이름은 마레이야. 마이브리지랑은 달라요. 이 사람이 마이브리지의 작업에 관심을 갖고서 자기는 생리학자니까 날아오르는 새를 찍어보려고 하는데, 자, 문제는 뭐냐. 새는 공중으로 날아가니까 어디 뭐 셔터에다가 줄을 매달아가지고 그걸 끊고 날아가면서 탁 날아가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맨 처음 얘기했던 그 얀센의 원통형 카메라 있지. 레볼베르 포토그라피크. 요거를 개조를 해. 그리고 거기다가 1887년에 필름, 지금 좀 보기 힘든데 필름 카메라, 그 필름통 그런 거랑 좀 흡사하게 좁고 긴 감광지를 사용을 해서 40장 정도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한다고.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에 보통 24장, 32장 이런데 이 사람이 만든 건 40장이야.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 마레이라는 사람 역시 막 찍고 다니는 거야. 날아오르는 새도 찍고 점프하는 고양이도 찍고 이제 막 찍어요. 근데 어쨌든 이 당시에 이런 거 찍은 것들이 전체적인 영상 길이는 아주 짧지. 오늘로 치면은 거의 짤방? 이런 정도의 수준밖에는 안 되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말한 이 마레이라는 사람의 조수가 또 있어요. 이 조수 이름은 조지 디맨이라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새로운 시도를 해. 이런 그 활동사진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1892년에, 그러니까 자기 스승, 자기 선생님 거를 개량을 해서 1892년에 새로운 장치로 말하는 사람들의 입모양을 찍는다고. 이걸 어디다 쓰느냐? 청각 장애인들의 교육에 활용을 하는 거야. 좋은 사람이지. 그리고 이때 그 입모양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클로즈업 이런 기법을 사용해서 영상을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점에서 좀 독특한 거야. 그리고 이러한 그 시도들 때문에 이 디맨이 역시 다큐멘터리 영화의 선구자 중에 한 명으로 우리가 손꼽는 거야. 영상으로 뭔가를 기록했다. 그리고 그 기록한다는 것이 어떤 분석적인 그런 거에도 쓰일 수 있지만 지금처럼 어떤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는 데 쓰일 수 있다. 그런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거지. 그 오늘날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어떤 시사적인 것도 있고 사람들한테 몰랐던 지구 반대편에 사람들 살아가는 이야기도 보여주고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중에 교육적인 요소를 가진 게 또 다큐멘터리의 큰 어떤 하나의 영역 중에 하나잖아. 디메니가 바로 이런 가능성을 처음으로 살짝 열어준 사람이다 라고 한다는 거지. 자, 이렇게 이제 지금 몇 명만 살펴봤지만 이 당시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런 활동 사진을 만들기 위한 그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들은 보고 어떤 사람들은 전해 듣고 하면서 세상에 점점 더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 집대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하나씩 둘씩 이제 모아서 장점만 모아가지고 어느 한 단계 이제 확 업그레이드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바로 요거에 해당하는 이제 양대 산맥이 누구냐면, 한쪽은 우리가 발명왕이라고 부르는 토마스 에디슨, 그리고 다른 한쪽은 영화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리는 그 루미에르 형제가 이제 나타나는데, 그리고 이제 이 양대 산맥을 통해서 영화라는 것이 상업적인 가치를 갖게 되는, 돈벌이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하나의 산업으로, 인더스트리로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에디슨부터 살펴볼 건데, 에디슨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자. 오늘은 여기까지.